여러분, 뉴욕시장 선거에 등장한 사회주의자 후보, 그리고 서울과 파리에서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 또 아무 힘도 못 쓰는 국제기구.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2025년 11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들을 따라가 보면 이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그 점들을 이어가 보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가능성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슬림, 사회주의자, 팔레스타인 지지자, 이 사람이 뉴욕시장이 될 수도 있다니. 세계 금융의 심장부, 바로 그 월스트리트가 있는 도시에서 말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글로벌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뉴욕의 거리를 넘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죠. 뉴욕 정치판의 이단아, 조후란 맘다니. 그의 등장은요, 그냥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전조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그 자체예요. 보세요. 한쪽에는 거리에서 투쟁하며 성장한 이민자의 아들, 풀뿌리 사회주의자 맘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정치 명문가 출신의 월스트리트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온갖 스캔들로 신뢰를 잃어버린 앤드루 쿠오모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두 후보가 맞붙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두 개의 뉴욕이, 즉 가진 자들의 뉴욕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뉴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맘다니가 내건 공약들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뭐랄까, 급진적인데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무료 버스, 임대료 동결, 공영 슈퍼마켓, 무상 보육.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냐? 아주 간단합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 원 이상 버는 부자들한테 2%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정책 목록이 아니에요. 살인적인 물가랑 집값에 고통받는 뉴욕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근데 말이죠. 맘다니의 이런 돌풍을 가능하게 한 진짜 결정적인 변수가 있어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7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지지자 열의 7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예전 같았으면 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말은 정치인으로서 그냥 끝나는 뭐랄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의 거대한 변화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확 열어준 겁니다. 하지만 뉴욕의 이야기는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분노를 들끓게 하는 진짜 연료는 사실 다른 데 있거든요. 이제 시선을 한번 전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두 번째 조각의 이름은 바로 깨어진 약속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회적인 약속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온몸으로 겪고 있어요. 유럽의 심장부 프랑스에서는요,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회가 청년에게 미래를 빚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청년들이 시스템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빚진 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청년들은 끝도 없이 스펙을 쌓으면서 빚만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이 추상적인 불안이 훨씬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현실이 됩니다. 사람 목숨에 시세가 매겨진다?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 속아서 해외로 나갔다가 범죄 조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청년들. 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있을까요?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런 현상을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정확히 규정합니다. 기사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데요. 이렇게 팔려나가는 청년 한 명당 중개인이 챙기는 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고 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가격표로 바뀌어버린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빚에 시달리는 프랑스 청년, 그리고 상품처럼 거래되는 한국 청년, 이 둘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던 사회적 약속이 끝없는 불안과 착취로 대체되어 버린, 해져버린 사회 계약입니다.
바로 이것이 뉴욕의 분노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엄청난 양의 연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개인의 삶을 지탱하던 사회 계약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던 글로벌 시스템은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요, 불신의 위기는 이미 국제 무대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은 이렇게 아주 원대한 포부로 시작하죠.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게 하겠다. 정말 멋진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정말 빠르게 빛을 잃었습니다. 다그 함마르쉘드 전 사무총장의 이 말은 추락해버린 기대치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인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저 지역에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 그게 유엔의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지옥의 문턱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서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현재 전 세계 36개 나라에서 무려 61개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유엔은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유엔이 얼마나 무력한지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는 현실이 됐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못 막았고 6만 5천 명이나 희생된 가자 지구의 참사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리들 마음대로 군사 행동을 해도 국제법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됐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빼놓고 만든 1945년의 안보리 구조는 지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죠. 시스템은 그냥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맞춰온 모든 조각들이 딱 하나로 연결됩니다. 뉴욕의 유권자들이 왜 그렇게 가자 지구의 참사에 분노하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연대감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국제법과 질서라는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 눈앞에서 붕괴하는 걸 똑똑히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붕괴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뉴욕의 한 정치인이 억눌려왔던 사람들의 분노에 불꽃을 탁 던집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배신당한 전 세계의 젊은 세대가 그 불길을 키울 끝없는 연료를 공급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제해야 할 글로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멈추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의 선거, 청년들의 절망, 유엔의 실패, 이건 절대 따로 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정과 정의를 약속했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전 지구적인 믿음의 위기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제도와 규칙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힘을 잃고 찢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딱 하나 남습니다. 과연 그 텅 비어버린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써내려 가게 될까요?